샤워 끝나고 배수구를 보셨을 때 머리카락이 먼지처럼 뭉쳐있는 순간이 있으시죠? 베개 위, 빛 사이, 검은 옷 위에 붙은 가느다란 실오라기 같은 머리카락까지요. 오늘 이 불안을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줄여갈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정수리가 유난히 비어 보이는 느낌, 바람 불 때 이마 라인이 한 칸 뒤로 밀린 것 같은 착각, 머리 말리다가 손에 남는 미끄덩한 빠짐의 감각까지요. 이런 장면들이 하루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품 하나만 던져드리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왜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체감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결과를 망치는지까지요.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후기가 좋은 탈모 샴푸 5개를 사용해보고 비교 분석해 주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5개 제품 중 첫 번째로 SQ제약 탈모 샴푸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제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제 후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체감했는지 포인트를 짚어서 비교 분석하듯이 정리해 드리면서 제 돈으로 사서 써본 기준으로 추천 포인트까지 곁들여 드린 다음 바로 SQ제약 모나다 샴푸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돈내산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쓰기 전부터 심리가 좀 달랐습니다. 일반 코스메틱 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요. 물론 어떤 제품이든 개인차가 있고 예민하신 분은 성분 확인이 필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나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인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먼저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체감한 부분은 성분의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탈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의 함량이 가장 높게 느껴졌고 두피가 관리받는 느낌이 확실히 올라오는 쪽이었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두피가 지나치게 뽀득뽀득 당기지 않으면서도 정돈이 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여기에 소비자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한 제품이라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사실 상을 받았다고 무조건 내 두피에 맞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많은 사용자들이 일정한 만족을 보고했다는 신호로는 참고할 만합니다. 특히 선택지가 너무 많아 방황하실 때 이런 객관적 표식은 방향을 잡아주는 핀이 되어줍니다. 다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같은 용량의 다른 샴푸들보다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합계가 딱 올라가면 아 이런 차이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다시 손이 갔던 건 그냥 향 좋고 거품 잘 나는 수준을 넘어서 두피 컨디션이 흔들릴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형이나 사용감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극은 덜한데 거품은 잘 난다. 이쪽으로 기억됩니다. 거품이 풍성하게 올라오면 지문으로 마사지하기가 편해지고 그 과정이 꾸준함을 만들거든요. 세정력이 좋다고 느끼면서도 뻣뻣함이 덜하다는 체감이 같이 오면 손이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게 결국 루틴을 오래 끌고 가게 해요. 이제 제가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긴 문장을 그대로 붙여넣지 않고 실제로 많이 나온 체감 포인트를 짧은 말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라 믿음이 갔다. 성분이 좋다. 향이 좋다. 자극은 덜한데 거품은 잘 난다. 거품이 풍성하다. 세정력이 좋다. 출산 후에도, 스트레스 받을 때도, 원형 탈모로 흔들릴 때도 관리에 도움이 된 느낌. 두피와 모발이 건강하게 케어받는 느낌.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 뻣뻣함이 덜하다. 빠지는 양이 줄어든 느낌. 유분기가 덜 생긴다. 추천한다. 꾸준히 쓰겠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샴푸 하나 바꾸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탈모 불안은 제품보다 루틴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같은 샴푸를 써도 어떤 분은 배수구가 덜 무섭고 어떤 분은 여전히 손이 무겁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방치가 무섭게 느껴지는 건 변화가 서서히 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훅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 감을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조금씩 커집니다. 배수구가 더 빨리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조명 아래 정수리와 가르마가 어제보다 더 비어 보이는 착각이 들 때 그날부터 마음이 급해집니다. 베개와 옷 위에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밟히면 나만 이런가 싶어서 검색창에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되느냐를 단순히 유전 하나로만 몰아가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을 통째로 포기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이 흔들리고 수면이 흔들리면 몸의 회복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두피도 예외가 아니어서 컨디션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고요. 여기에 자극적인 세정이 반복되거나 샴푸나 스타일링 잔여물이 남거나 과한 열드라이가 더해지면 두피가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예민해진 두피는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하는 느낌이 오고 그게 곧 불안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틀 쓰고 사흘 쓰고 결론 내리시는 겁니다. 두피는 오늘의 선택을 내일 바로 성적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며칠만 하고 결론 내리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제품을 갈아타느라 루틴이 끊기고
마사지도 헹굼도 드라이도 매번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어떤 제품이든 제대로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샴푸는 마법 지우개가 아니라 두피의 바닥 청소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바닥을 매일 닦아주면 먼지가 덜 쌓이듯이 두피도 자극과 잔여물을 줄이고 컨디션을 일정하게 맞춰주면 빠짐에 대한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샴푸라도 두피가 뜨거운 물과 강한 손톱 마찰, 남아있는 스타일링 잔여물, 과열 드라이를 매일 맞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체감의 시간표를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오늘의 선택을 내일 바로 결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안에 유분기가 덜 생기는 느낌부터 먼저 오고, 어떤 분은 한 달쯤 지나서야 손에 남는 느낌이 가벼워지는 체감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몇 주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흐름으로, 같은 시간에 샴푸하고 말리는 습관을 먼저 고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두피가 갑자기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가려움이 심해지거나 원형으로 빈 부위가 빠르게 커지는 느낌이 드시면 그때는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루틴은 힘이 세지만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행 가능한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비싸고 복잡한 관리가 아니라 매일 하시는 샤워 시간을 탈모 불안 관리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먼저 샴푸 방법입니다. 시작은 물입니다. 뜨거운 물로 한 번에 쫙 씻어내면 시원하긴 하지만 두피가 예민한 분들은 당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셔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피 중심입니다. 모발끼리만 문지르시면 거품은 나는데 두피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손톱이 아니라 지문으로 두피를 누르듯이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바닥에 붙은 먼지를 닦아내듯이요. 하지만 세게 긁는 게 아니라 표면을 정돈하는 감각입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는 것도 핵심입니다. 거품이 적으면 손가락이 두피를 끌고 다니면서 마찰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품을 손바닥에서 충분히 만들어서 올리시고 두피 구역을 나눠서 마사지해 주세요. 앞머리 라인, 정수리, 옆머리, 뒤통수, 이 순서로요. 이때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하시면 스트레스가 쌓인 날에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헹굼은 생각보다 길게 하셔야 합니다. 샴푸가 나에게 안 맞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 중에 사실은 잔여물이 남아서 가려움이나 떡짐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 뒤, 목덜미, 정수리, 이 세 구역을 특히 오래 헹궈주세요. 물이 투명해졌다가 아니라 손끝이 가볍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될 때까지요. 다음은 드라이 습관입니다. 두피는 완전 건조가 기본입니다. 머리 겉만 마르고 안쪽이 촉촉하면 두피가 답답해지는 느낌이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건조를 한다고 과열을 하시면 안 됩니다. 드라이기는 두피에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바람을 흔들어가며 분산시켜 주세요. 뜨거운 바람만 고집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미지근한 바람으로 바꿔주시면 두피가 덜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건도 중요합니다. 젖은 머리를 비틀어 짜듯이 문지르지 마시고 눌러서 물기를 빼주세요.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하시면 마찰이 줄어들고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는 체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탈모 불안은 샴푸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힘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고 수분이 부족하면 두피가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은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에 잠자리에 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잠드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두피 컨디션도 같이 흔들리는 느낌이 오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만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품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는 그 2분을 내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출산 후나 업무 스트레스가 큰 시기, 혹은 원형 탈모 같은 상황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이런 작은 루틴이 마음의 난간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링 잔여물 관리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왁스나 스프레이를 쓰셨다면 그날은 헹굼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셔야 합니다. 잔여물이 남으면 유분기가 덜 생긴다고 느끼기 어려울 수 있고 두피가 답답한 느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모자도 매일 쓰시는 분들은 안쪽이 땀에 젖기 쉬우니 자주 세탁해주세요. 베개 커버는 생각보다 머리카락과 두피가 오래 닿는 곳이라 위생이 무너지면 두피 컨디션이 흔들리는 느낌이 쉽게 옵니다. 주 1회만 바꿔도 체감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염색과 펌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쁘게 하고 싶으신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다만 잦은 염색이나 강한 펌은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두피가 예민한 시기에는 간격을 조금만 늘려보세요. 그게 길게 보면 빠지는 양이 줄어든 느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Q 제약 모나다 샴푸를 어떻게 끼워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샴푸를 바꾸는 건 시작 버튼이지 엔딩 버튼이 아닙니다.
이 제품을 쓰실 때는 두피 중심의 거품 루틴을 꼭 같이 가져가 주세요.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인식 포인트가 주는 마음의 안정감이 있으니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기가 더 쉬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 대상이라는 표식이 내가 이상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을 조금 낮춰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가격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지실 때 저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배수구를 보고 한숨 쉬는 하루가 줄어든다면, 검은 옷 위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줄어든다면 그 차액은 불안 비용을 낮추는 투자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요. 물론 무조건 비싼 게 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을 붙잡게 해주는 제품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확인하실 체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말린 뒤 조명 아래에서 정수리를 보실 때 그 순간의 표정이 어떠신가요? 겁이 나시면 오늘부터 루틴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피 중심으로, 미지근한 물로 거품 충분히, 지문으로 헹굼 길게 두피 완전 건조, 그리고 수면과 단백질과 수분을 챙기시는 겁니다. 이 루틴을 3일만 하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적어도 몇 주는 같은 방식으로 이어가 주세요. 그때부터 비로소 두피와 모발이 건강하게 케어받는 느낌,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 같은 체감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감이 올라오면 추천한다, 꾸준히 쓰겠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 밤 샤워할 때 배수구를 피하지 마세요. 확인하시고 바로 바꾸세요. 여러분은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 선택이 흐트러지지 않게 계속 현실적인 루틴으로 옆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